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주식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혼합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3분기 연속으로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CEO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전환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버거가 미국에서 발병한 치명적인 대장균 발병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했습니다.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을 다시 도입해 유명인 사칭 광고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M의 새로운 CEO 빌 브라운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 3일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유연한 원격 근무 정책을 축소했습니다. TSMC는 화웨이가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 시도한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 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GM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퀄컴은 구글과 협력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체 AI 음성 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칩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화요일 주식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가 혼합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8%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최근 몇 주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연준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채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2%를 기록하며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고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건설주들은 금리 상승 우려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라이즌은 3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5% 하락했고 지 에어로스페이스는 공급망 문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 주가가 9% 하락했습니다. 반면 GM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아 9.81% 상승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3분기 연속으로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하면서 2025년까지 전망을 철회하고 새로운 CEO 브라이언 니콜이 주도하는 비즈니스 전환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4분기 예비 실적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동일 매장 매출은 7% 감소했으며 특히 미국에서 10%, 중국에서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객 방문이 줄었고 중국에서는 저가 경쟁사들로 인해 매출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니콜 CEO는 과거 치폴레에서 성공적인 전환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벅스의 복잡한 메뉴를 간소화하고 가격 구조를 재정비하며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콜 CEO는 이 과정을 통해 스타벅스의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전환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더 많은 제품 출시와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고객 수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5.5% 하락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버거가 미국에서 발병한 치명적인 대장균 발병과 연관되어 49명이 감염되고 이 중 10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했습니다. 감염자는 주로 콜로라도와 네브래스카에서 발생했으며 감염자 대부분이 맥도날드에서 식사한 후 발병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조사 결과 쿼터 파운더에 사용된 얇게 썬 양파와 신선한 소고기, 패티가 감염과 연관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 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일부 주에서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맥도날드 주가는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메타가 3년 전 중단했던 얼굴 인식 기술을 다시 도입해 유명인 사칭 광고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험 서비스에서는 약 5만 명의 유명인들이 대상이 되며 이들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사기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와 자동으로 비교해 사기로 판단되면 광고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서비스는 1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며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한 영국, 유럽연합, 한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제외됩니다.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굴 데이터를 즉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M의 새로운 CEO 빌 브라운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 3일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유연한 원격 근무 정책을 축소했습니다. 이는 3년 동안 유지되었던 워크 유어 웨이 정책을 대체하며
직원들에게 혁신을 재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3M 본사가 있는 미네소타 지역부터 시작되며 글로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가 해당되며 그 외 직원에게는 자발적인 참여로 적용됩니다. TSMC는 화웨이가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 시도한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 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년 전 중국 군사력 강화를 제한하기 위해 고급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TSMC는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화웨이의 주문이 AI 칩인 어센드 910B와 유사한 제품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미 상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며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GM은 주당 순이익이 2.96달러로 예상치인 2.43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매출이 48.76억 달러로 예상치인 44.5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2024년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북미 시장의 강력한 실적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에서는 1.3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인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GM은 향후 전기차 판매 및 크루즈, 자율주행차 부문의 재정 계획에 대해 추가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GM의 주가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9.8% 상승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입니다. 퀄컴은 구글과 협력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체 AI 음성 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칩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퀄컴의 칩은 오랜 기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구동하는 모바일 폰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사업으로 확장하여 대시보드와 자동주행 시스템을 구동하는 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와 퀄컴의 칩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퀄컴은 자동차 대시보드를 구동하는 스냅드래곤 콕핏 엘리트와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엘리트라는 두 가지 새로운 칩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향후 차량에서 스냅드래곤 콕핏 엘리트 칩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